보육원 출신 중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1981년 5살에 보육원에 맡겨진 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채 2002년 시설에서 퇴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고 당당히 일어서서 지금은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보육원 인식 개선과 고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셔스9은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의 저자 이성란 교사의 인터뷰를 2편에 나눠 업로드합니다. 보통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입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참으로 어렵고 민감한 내용이죠. 사실 친부모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단체 생활에서 살 때의 어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모습과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서 결핍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나름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정성어린 원장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보육사님의 보살핌 속에서 좋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말 이 땅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사실 보육원에 있는 그 많은 아동들이 보육사님과 원장님과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조금 더 격리되고 숨어 지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보육원생들에 대한 또 고아들에 대한 나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보육원이라고 하면 퇴소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퇴소를 하시나요? 네. 자립 정착금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끼리 얘기를 하기는 그건 자립 정착금이라기보다도 생활비 정도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살다 보면 바로 취직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마저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금방 그것도 다 소비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금액을 올려주면 좋겠고 그 금액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금전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계속 가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누구라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제 삶을 나누기 위한 그런 한 챕터와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후원자님, 보육사님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보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보육원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슬픔이나 또 그 아이들이 자립을 하고 난 다음에 18이라고 합니다. 만 18살이 자립을 해서 겪게 되는 그런 자립에 대한 어려움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이제 살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용기 있게 좀 쓴 내용들이에요. 고아사랑협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고아사랑협회는 어떠한 단체인가요? 제가 퇴소를 하고 나고 보니 정말 이 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제가 성장한 보육원도 마찬가지지만 통제해야 되고 또한 아이들을 구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동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해서 교사하다 보니 너무 아동들을 그 아동들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삶을 살아가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까지 빼앗는 듯한 소위 예를 들면 아동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정말 가정은 가정다워야 되는데 보육원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어떤 후원자님이 오면 그 후원자님께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구속된 그런 삶 가운데 아동들의 어떤 권리가 즉 아동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고 아동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잘 적응을 해야 되면 그들의 기본권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한 부분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아이들의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족으로서 그들을 아픔을 함께 하고자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최근에 광주 어느 보육원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사에 보면 보호 종료를 앞두고 그 1년 뒤에 스스로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막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스스로 자살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시설에서 말하기에는 우울증이 평소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그 원인을 조사 중에 있지만,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보육원에 입소하게 되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겠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그 학생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시설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지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나라의 문제인가,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정말 많은 우리 보육원 출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호 종료 청년들에 대한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주변을 둘러봐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 보육원에 성장한 친구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가정, 그리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18살에 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할 때 그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고쳐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